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지금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지금 도대체 다른 남자랑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던,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화가 나실 겁니다. 어쩌면 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눈물과 못된 며느리한테 우리 착한 아들이 당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제 아들 준호는 올해 42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저 혼자 준호를 키웠거든요.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준호는 효자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저한테 보내왔고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준호가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는 데 썼습니다. 준호가 36살 때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지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손톱도 길게 기르고 말투도 좀 예의가 바르지 않고 명품만 좋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좋아하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은이네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자취하면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안쓰러웠습니다. 가정의 따뜻함을 못 느끼고 자란 아이구나 싶어서 더 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용돈을 따로 챙겨줬고 반찬도 자주 해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짧아지고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귀찮다는 듯이 받고 집에 방문하면 반기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서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미리 전화는 했는데 지은이가 통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있겠거니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문을 열더군요. 지은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각인데 말입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전화 안 받았는데. 지은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들고 온 반찬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혹시 아픈가 싶어서 왔다. 준호는 출근했고 네, 일찍 나갔어요. 지은이가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반찬을 들고 왔는데 현관에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되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에 남자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었거든요. 준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구두만 신는데 그건 갈색 구두였습니다. 손님 왔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세탁기 수리 기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세탁기가 고장나서요. 그래. 근데 구두를 여기 놓고 가셨네? 아, 그거요? 준호 거예요. 어제 신고 왔다가 벗어놓은 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는 게 영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와 있어서요. 네,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저는 못 들은 척 냉장고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그렇게 몰래 전화를 받나요? 냉장고를 다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낮에도 집에 있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 준호는 알고 있니? 당연히 알죠. 제가 일 그만두고 싶다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준호는 부부가 함께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결혼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갈색 구두, 급하게 받은 전화,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오늘 너희 집에 갔다 왔다. 왜요? 지은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별말 없었어. 근데 지은이가 회사 그만뒀다며? 너도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저도 처음에 말렸는데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당분간 쉬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지은이는 요즘 집에서 뭐 하니? 글쎄요. 집안일도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혹시 지은이랑 사이가 안 좋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전화를 했는데 지은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갔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을 안 열어주더군요. 혹시 외출했나 싶어서 그냥 돌아가려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당황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나다. 엄마. 저는 크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지은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말아 올렸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옷도 집에 있을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지은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더구나. 외출하려던 거니? 네,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늦게 왔네.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니? 화장실 좀 쓰고 가야겠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자 운동화가 한 켤레 있었습니다. 준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손님 왔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까 택배 기사님이 큰 짐을 가져다 줘서 집 안까지 들어오셨어요. 그 사람 신발을 여기 둬. 잠깐 벗고 들어왔다가 신고 나갔는데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져가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신발을 받고 신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면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집 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은이는 현관 쪽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듯이요. 지은아, 너 요즘 집에서 뭐 하니? 준호 말로는 집에서 쉬고 있다는데 그냥 집안일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래요. 친구들은 자주 만나니? 가끔요. 여자친구들이겠지?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들이죠. 어머님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말투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남녀같이 어울리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어머님 전화가 봐야 해서요. 친구가 기다려요. 지은이가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현관문을 나서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로 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엘리베이터까지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며느리가 준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어제 너희 집에 갔다 왔는데. 네,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 아니다. 그냥 지은이가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끔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라고 해라. 네, 그러라고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가 제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은이랑 요즘 사이가 별로예요.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지은이가 자꾸 엄마 욕을 해요. 자기한테 간섭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지은이가 요즘 예민해요. 일도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나 봐요. 준호야,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집에서 뭐 하는지 아니? 집안일도 하고 그러겠죠. 왜요? 혹시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엄마가 지난번에 갔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뭐가 이상했는데요?
집에 남자 신발이 있더라. 그리고 지은이가 화장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 준호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이상해요. 친구 만나러 나가려던 거잖아요. 남자 신발은 택배 기사님 거고요. 아니, 준호야. 엄마가 보기엔 엄마,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은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는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지은이가 엄마 보기 싫어해요. 자꾸 의심하고 감시한다고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착했던 아들이, 효자였던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어미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분명히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준호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로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침 일찍 준호네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준호네 집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쯤 준호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차를 타고 떠나자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사람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은이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철을 새 정거장 타고 내렸습니다. 번화가였습니다. 지은이는 카페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그 남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한테도 그렇게 웃어주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와 그 남자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제 며느리가 맞습니까? 결혼한 여자가 저렇게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니.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도 얼른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어 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2시간을 그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은이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은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분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한테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남자가 택시를 타고 떠났고 지은이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지은이와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요일이 되어서야 지은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지은이는 명품관에 들어갔습니다. 구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몇백만 원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가방을 삽니까?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지은이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지은이가 한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집 열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기가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이구나. 어쩌면 그 남자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얻은 집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혼자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지은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아마 집으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야 하니까요. 저는 그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꼭 들어야 해. 엄마 또 지은이 얘기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야, 엄마가 직접 봤어. 지은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남자를 만나서 호텔에 갔어. 엄마가 직접 봤다니까. 엄마,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지은이를 미행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은이가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행까지 하다니.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엄마는 지은이를 싫어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저 화났어요. 제 아내를 이렇게 모욕하시면 안 돼요. 끊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미 말보다 며느리를 더 믿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은아, 어머님이 저를 미행하고 다닌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아, 너 어머님, 저 정말 화났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의심하시니까 정말 힘들어요. 준호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지 엄마는 다 알아. 뭘 아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가끔 친구 만나는 게 전부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친구, 남자 친구 말이니? 네.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엄마가 직접 봤어. 너 호텔에 가더라. 그 남자랑. 어머님,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시다니.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지은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니? 네.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잘못 보신 거거나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지은아,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준우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지은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오히려 화를 내다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다니,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다시 그 빌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작은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동네 사진관 사장님한테 빌린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이가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왔습니다. 저는 남자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남자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5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와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 입구에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남자가 지은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남자가 지은이한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찍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또 변명거리를 찾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직접 현장을 들이닥치기로요.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다시 그 빌라 앞에 갔습니다. 지은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남자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30분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티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어딨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쪽 방에서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니? 저는 지은이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변명하지 마. 엄마가 다 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남자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당신은 누구요? 남의 아내를 꿰어낸 파렴치한. 저는 남자한테도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했는데? 어머님, 너 지금 준호한테 뭐라고 할 거니? 내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 내가 뭐 하냐고?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그야, 너를 잡으려고. 미행이요? 어머님, 그게 정상인가요? 며느리를 미행하는 게. 지은이가 오히려 저한테 따졌습니다. 뭐? 너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 못하나요? 친구. 저 남자가 친구야? 네, 친구예요.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러세요? 저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너 지금 잘못해놓고 오히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님 증거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증거요? 지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너 지금 이 남자랑 여기서 여기서 뭐예요? 이야기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어머님이 불법 침입하신 거 아세요? 제가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가 오히려 저한테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다니. 남자도 나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할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닥쳐요.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저는 남자한테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님이 불법 침입했어요. 뭐? 너 감히 어머님 제발 나가세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나간다. 하지만 이 일은 준호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한 짓을 준호가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이 몰래 만나자고 했습니다. 준호가 제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앉아라. 저는 준호를 앉히고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봐라.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있는 사진이야. 준호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와이프가 바람 피우는 거야. 엄마가 직접 찍었어. 준호가 손을 떨며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지은이와 남자가 포옹하는 사진, 입 맞추는 사진, 돈을 주고받는 사진. 엄마, 이게 그리고 오늘 엄마가 직접 그 집에 갔어. 지은이랑 그 남자가 함께 있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준호야. 정신 차려. 지은이는 너를 배신했어.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뭐, 엄마가 지은이를 싫어하니까 이런 사진을 만든 거잖아요. 준호야. 정신 차려. 엄마가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저 집에 가볼게요. 지은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준호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네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지은이가 인정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바람 피운 거. 인정했어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안 들은 제가 바보였어요. 준호야. 울지 마. 엄마, 저 어떡해요? 지은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예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혼해야지. 그런 여자랑 살 수 없어. 알아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디 있니? 엄마가 갈게.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뭐,
어머님 만족하세요? 이제 우리 이혼해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거잖아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요? 웃기시네요. 어머님은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그러세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잖아요. 제가 집안이 별로라고, 제가 준호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 눈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늘 차갑게 대하셨죠. 맨날 간섭하시고 의심하시고 믿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책임이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이제 우리 다신 안 봐요. 저도 어머님 안 볼 거예요. 어머님도 저 보지 마세요. 지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다니. 한 달 후 준호와 지은이는 이혼했습니다. 재판 이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바람을 핀 게 명백했기 때문에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으로요. 하지만 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없어졌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건강해야지. 엄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다 그 지은이란 여자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준호는 더 심해졌습니다.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지은이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준호가 술에 취해 울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그 여자가 나쁜 거야. 하지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건 제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나쁜 아들이에요. 엄마 말을 안 듣고 며느리만 믿고. 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러면 안 돼. 다시 일어서야지. 제가 방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저 같은 놈이 뭘 다시 시작해요. 저는 안 해도 못 지킨 무능한 놈이에요. 준호야, 엄마,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냈습니다. 준호가 이혼했다며? 부인이 바람을 폈다는데? 아이고, 그 착한 애가.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여자한테 당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준호는 더 나빠졌습니다. 살도 빠지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다 와? 엄마, 저 지은이를 봤어요. 뭐, 길에서 지은이를 봤어요. 그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저 피했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엄마. 제 와이프였던 여자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준호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준호가 정말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위해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준호 어머니시죠?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해요. 시간이 약이에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집사님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괜찮은 처자예요. 준호한테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준호는 아직 재혼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만나만 보세요. 혹시 알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준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준호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친구 딸인데 정말 좋은 애예요. 간호사고 착하고 예쁘기까지 해요. 한번 만나기만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준호한테 좋을까? 아니면 더 상처받을까? 며칠 후 저는 준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아는 분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는데.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 그런 거 싫어요. 아니, 만나기만 해봐. 친구로라도. 엄마, 저는 재혼 같은 거 생각도 없어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준호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또 속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일어서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준호야, 그 친구 정말 좋은 애라고 하더라. 한 번만 만나봐. 엄마 싫다니까요.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와. 그게 뭐가 어려워? 엄마, 준호야, 제발.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제발.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결국 준호가 허락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엄마. 딱 한 번만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끝이에요. 그래. 그래. 한 번만 만나봐. 다음 주 토요일 준호는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어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래? 수진이요. 이수진. 나이는? 38이래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보다 4살 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더라? 조용하고 착해 보였어요. 말도 많지 않고. 다음에 또 만날 거니?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후로 준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기도 하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제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혼남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준호야, 넌 좋은 사람이야. 지은이가 못 알아본 거지. 엄마, 수진 씨가 좋으면 잘 만나봐. 엄마도 한번 보고 싶구나. 한 달 후 준호가 수진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수진은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옷도 수수하게 입었습니다. 지은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많이 들었어. 준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준호 씨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별 말씀을. 그냥 엄마 노릇한 것뿐이야. 수지는 제가 내온 차를 받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투가 공손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진아, 넌 어떤 일 하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사람들 돌보는 일이라 보람 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세요. 가끔 내려가서 뵙고 와요. 그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다. 네, 그래서 자주 전화드려요. 저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겸손하고 효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준호도 수진과 이야기할 때는 조금씩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준호와 수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구직 활동 다시 해볼까 해요. 그래. 그래야지. 수진 씨가 그러는데 제가 너무 오래 쉬었다고. 다시 일해야 한다고. 수진이가 잘 말해줬구나. 수진 씨는 지은이랑 다르게 저한테 힘을 줘요. 준호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2달 후 준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게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수진 씨를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방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준호야. 엄마,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지은이한테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저를 지켜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준호야. 그게 엄마 역할이야.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6달 후 수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병실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손주. 저는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준호를 꼭 닮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어떠니? 백성민차에 충걸할 준자. 백성들을 위한 충걸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좋아요, 어머님. 민준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름 지어주셨다. 고맙다고 해야지.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 아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지은이는 정말 나쁜 여자였습니다. 제 아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지은이를 그냥 내버려뒀다면요? 준호는 아직도 그 여자한테 속아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설령 자식이 반대하더라도요. 준호는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소리도 지르고 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은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아들을 위해 싸워주세요. 물론 억울한 며느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은이를 미행했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한테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와 이혼한 후 준호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지은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착하고 효심도 있고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준호는 행복합니다. 수진이와 아들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면 확인하세요. 아들을 지키세요. 그게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쁜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지키세요. 저는 지은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한테 한 짓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준호가 행복하니까요. 수진이가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